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7일이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는 신재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봇, 네 번째는 AI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인 이제 로봇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로봇 관련 종목들은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을 한 종목들이 있고, 아직은 실적을 내지 못해서 재무 분석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과 현실감이 좀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과연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기업인가, 향후 성장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인가, 요거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두루뭉실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확실하게 타겟팅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봤고요. 일단 그 기업들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이 시장에 대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성장을 해야지 기업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시장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성장도가, 그 다음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시장이 큰 만큼 같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기업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기술력에 대한 필요와 그 다음에 규모, 그죠?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지금 휴머노이드를 제가 로보틱스에서도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고, 휴머노이드 시장이 지금 이제 보는 그대로입니다. 10년 내에 8경 6,622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일개 개인이 분석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100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국내 7개사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이 기업들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보틱스에만 접합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많은 부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업별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느냐 보다도 휴머노이드 100에 의하면 8경 거의 9경 가까이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것도 10년 내에. 그렇다는 것은 이 10년에 단순히 8경을 나누게 되면 1년에 거의 뭐 8천조씩은 시장이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0이라고 봤을 때요. 뭐 지금 로보틱스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향후 이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100%씩 계속 성장을 해야지 저 정도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 유망한 종목으로, 유망한 분야로 특히 전 세계가 이제 달려갈 수 있는 분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100 보고서에는 100대 핵심 기업의 삼성, 현대차, LG, 네이버 등 국내 7개사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뭐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을 선정을 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레인, 머리, 그죠? 로봇의 머리가 필요하고 우리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 그다음에 바디죠. 이제 몸체 하드웨어입니다. 이거는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센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인터그레이터죠. 결국에는 이 생각하는 것과 이 몸체를 이제 움직이는 그 모션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테그레이터로 잡혀 있는 거고요. 세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 이 브레인과 바디에 좀 이제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았던 종목들,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틱스에는 총 7개에 대한 종목을 이렇게 뽑아왔고요. 일단 첫 번째는 현대차, 그 다음에 두 번째 LG전자, 세 번째는 HD현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현대차를 뽑은 이유는 현대차는 직접적으로 로보틱스에 지금 관여를 하고는 있지 않지만 미국 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그 자회사의 이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휴머노이드 기술이 가장 진보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보스턴 휴머노이드의 그런 수요가 현대차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현대차가 이제 그걸 적용한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1등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지금 이제 로보틱스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LG전자는 로보티즈를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HD현대는 직접 이제 마찬가지죠. 아래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HD현대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로보틱스. 그래서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고요. HD현대가 지주 회사이고, HD현대도 로봇에 직접 관여를 한다라고 보았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이 총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분 많이 확보했고요. 인수를 완료했고요. 삼성의 로봇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만큼 삼성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덩치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이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 중에서도 꽤나 이제 진보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은 휴머노이드를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규모로 보았을 때 확실히 이제 국내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산 그룹 차원에서도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보았을 때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SK의 이 지분을 받았고요. 인수까지는 아니지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SK BA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죠. 자회사가 유일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 외에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이라는 것이 그냥 뭐 조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판매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들어가는 뭐 이제 모션을 위한 모터라든지 그런 이제 구동부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여러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조금 이제 덩치가 큰 기업들을 주목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이슈를 끌 수 있는 기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관련 이제 소식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이제 주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18만 8천 원이고요. 시가총액이 39조 5천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월봉을 보았을 때 최고치를 29만 9천 원을 찍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50% 수준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실적을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12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예상치가 있고요. 24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수요 둔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13조 수준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39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데이터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충분히 우리가 버틸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위치에서 매집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현대차가 이제 테마 하나를 장착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로보틱스가 될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미국 사업장에
로봇을 수만 대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4월 달에 나온 소식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타운홀 미팅에서 정의선이 미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델인 아틀라스와 스팟을 구매하기로 했고 조지아 공장에는 이미 투입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틀라스, 스팟 등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수만 대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내 사업장에 수년 내 투입이 될 예정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의 일환으로 앞으로 수년 동안 수만 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구매할 계획이다. 그래서 로봇 제조업체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찌감치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로봇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봇 한 대당 수천만 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만 대 산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제조 라인에 로봇이 투입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왜 이렇게 커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조 라인, 그죠? 제조 라인에 휴머노이드가 들어가게 된다. 휴머노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대체합니까? 사람을 대체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봇 몇 천만 원짜리 넣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뜻이고 사람은 이제 이 8시간 일하고 또 쉬고 휴일 쉬고 주 몇 시간 일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로봇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고요. 배터리라든지 그런 이제 이 많은 것을 파워만 넣어주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가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제조 라인의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조 라인의 자동화겠죠. 자동화와 무인화를 목표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꿈꾸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현대차가 앞서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로보틱스에 관심이 높죠.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11조 7천억 수준입니다. 7만 1,600원으로 차트를 보면 월봉 19만 3천원을 찍고 거의 뭐 21년도에 고점을 찍고부터는 거의 4년 동안 지금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래로 지금 바닥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LG전자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사실상 이미 24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최악을 찍었고 25년부터는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모든 지표들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또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 배당금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1조 6천억, 매출이 90조짜리가 이렇게 11조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싸지 않나요? 네, 그래서 LG전자는 로보틱스 외에도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냉각 관련된 파트에도 들어가고요. 칠러라고 하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최근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확실히 이제 미래에 대한 혁신 아이템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 하나 타고 확실히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면 LG전자도 많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가는 아주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HD현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 76,400원입니다. 월봉을 보았을 때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HD현대는 꾸준히 이제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조 350원이고요. 실적을 보시면 생각보다 좋습니다. 실적이 매출이 70조고요. 순이익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10조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배당금도 많이 주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7만 원짜리가 배당금 3,600원씩 준다면 거의 뭐 5%씩 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장기 투자하기에 좋고, 특히 HD현대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기업들은 사실 주 테마들은 로보틱스가 아닐 수 있죠. 현대차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LG전자도 마찬가지 뭐 가전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이고, HD현대도 일단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확실히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아래 이제 뭐 HD 조선 해양이라든지 뭐 요즘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또 이렇게 관심을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볼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이미 꽤나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주가 적기 때문에 투자 이 물량이, 그다음 유동 물량이 크지 않고요. 주가가 좀 힘을 받으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8만 5천 원이고요. 사실상 이제 저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도 5조 5천억 원이고요. 5조 하는 기업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형편없는 수준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는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35%나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서 직접 이 기업을 관여하겠다,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삼성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삼성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삼성 공장을, 그죠? 삼성의 제조 라인을 자동화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델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더 가치가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저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되는 기업들은 MSCI 리밸런싱에 또 이 관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에 편입이 되면, 그죠? 리밸런싱이 이제 MSCI에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외인 투자자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유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노려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오면 조정 올 때마다 매수를 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SNR 휴머노이드 팀을 본격 가동을 했고요. 요건 4월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전 본사에서 인근 사무실에서 50여 명 규모의 공동 연구를 착수를 했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이 사진과 같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빠르게 이 모델을 가지고 있고 진보해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좀 더 발전하면 바로 삼성 제조 라인의 자동화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제조 라인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치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현재 5조이지만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CJ 대한통운과 또 AI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을 공동 개발을 하게 되고요. 단순히 삼성에 대한 라인만 자동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물류 회사들 또 이제 협력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델을 투입을 하면 자동화에 앞서가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향후 로보틱스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가 10경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이 먼저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그런데 이제 휴머노이드 직접 관련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별로 못 올랐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로봇 테마라고 딱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좀 더 다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로보틱스와 함께 또 관심도를 가져서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았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같이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3조 3,500억 정도, 코스피 112 정도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5만 원 정도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12만 4천 원을 찍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 처음에는 주가가 한번 튀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아직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마이너스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10경에 이 시장이 열리는 로보틱스의 시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는 마찬가지 크게 지금은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근데 아직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모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는 조금 이 실력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요 매출처를 보게 되면 F&B, 그죠? 음식을 이제 자동 운반하는 그런 로봇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이 휴머노이드에는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기술 투자 R&D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향후 휴머노이드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출시하고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에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사업 확장 훈풍이 지금 나왔는데 14일 전에 이제 임직원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 김민표 두산 로보틱스 대표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제되었던 사업을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병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는 브레인에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에 어떻게 들어갈 거고 얼마나 이제 기술력을 확보했는지는 오픈이 되지 않는데요. 확실히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주가를 한 번씩 급등을 시키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전체 시장을 보았을 때 떨어져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 놓으면 알아서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장기적인 가치에 따라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8천억 수준이고요. 코스닥이 64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았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는 최근에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SK의 로봇 투자를 받는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SKBA의 13% 수준의 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지분 최대 주주를 지금 차지한 건 아니고요. 일부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일 로보틱스도 아직은 휴머노이드 모델이 없고요. 조금 이제 규모가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보다도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각자 종목을 정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하나도 지금 로보틱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로보틱스는 아직 상장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위주로의 투자가 되어 가고 있고, 확실히 이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삼성, LG, 두산, HD현대, 휴머노이드에 베팅을 했고 K로봇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선점한 인강형 로봇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져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두산로보틱스, HD 현대로보틱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40여 개 산학연이 협력해서 2035년까지 56조 규모로 성장할 휴머노이드 시장에 본격 대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건 스탠리는 10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56조 규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꽤나 이제 큰 규모고요. 모건 스탠리가 본 아마 10경의 수준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장을 다 포함시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많은 이제 파트들이 시장이 같이 커지고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시장이 같이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K 휴머노이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는 이미 제품화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가 크다. 자, 그러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ETF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 ETF라는 상품은 로봇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개인이 이제 어떤 기업을 분석할지,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펀드들이 직접 추천한 그런 기업들의 몇 가지 이제 투자 금액을 만들어서 그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ETF인데요. KB와 삼성, 한화에서 지금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만들어졌고요. KB자산운용은 라이즈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자산운용은 이제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 외에도 이렇게 미국 로봇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종목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검색하셔서 그 검색에 들어가면 이제 이 상품이 어떤 종목들을 이제 위주로 이 상품을 형성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저는 그래서 요 기업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계속 이제 가져가 볼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하나를 이제 팔지, 아니면 이 기업들을 뭉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지, 그거는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업이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기업도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로보틱스도 지금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우리는 지금 로봇에 대한 세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 로봇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테마 중에 세 번째 테마를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은 좋죠. 로봇이 이제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로봇에 들어가는 파워는 뭘로 진행을 할 건가?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그 전선을 길게 해가지고 쭉쭉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모션 제어에 큰 이제 장애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무선화 시켜야 되는데 그 무선화 시키기 위한 핵심 파트는 당연히 배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에너지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관심받는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당장 내일은 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연휴에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이제 로봇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이제 휴머노이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2차 전지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